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오늘부터 2주간 사적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제자리 걸음 수준인 백신 접종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해피콜 택시에 현재 비말 차단용 가림막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거듭된 요구에도 가림막 설치가 되지 않아 그동안 큰 불편을 겪었다며 청주시의 뒤늦은 조치를 성토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공천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박경국 예비후보에 이어 오늘은 오재세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방선거 군수 예비후보로 현재까지 16명이 등록했습니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민주당 예비후보자는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어제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천 명대로 내려왔지만 오늘은 오후 4시 기준 6,120명으로 다시 10,000명대 확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특히 걱정하는 부분은 방역 패스 해제 후 백신 3차 접종이 맞는 사람이 현격하게 줄어든 데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인근 직장인들의 방문이 많은 청주의 한 식당은 사적 모임 8인 완화에 기대가 큽니다. 왜 한 사무실에서 8명이 이렇게 오는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6인이니까. 이제 좀 낫겠지.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6명에서 8명까지 완화됩니다.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12종의 영업 제한 시간은 오후 11시가 유지됩니다. 호프집과 같은 2차 업종은 강력한 거리 두기에도 확진자는 연일 폭증하고 있다며 의미 없는 시간 제한을 아예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0만 명 이상 확진된 시점에 따라서 어차피 손님들을 찾아주시지 않는데 인건비라도 좀 줄이면서 월세라도 내려고 하면은 11시 이후에 한 손님이라도 받아야 되는 시점인데 여전한 확산세 속에 방역당국은 제자리 걸음 수준인 백신 접종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가 해제된 이번 달 도내 3차 백신 접종률은 1.8%포인트 오른 것에 그쳤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3차 백신 접종률의 상승폭도 3%포인트 정도로 방역 패스 해제 이후 접종이 특히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방역 패스가 잠정적으로 중단된 이후부터는 이게 증가세는 거의 소폭으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미한 숫자입니다. 위중증이나 치명률을 갈 수 있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게 백신 접종이기 때문에 추가 접종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한편 이번 주부터 2차 접종을 완료한 만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의 3차 접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청주 해피콜 택시가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는 중증 장애인을 태우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현재 비말 차단용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지만 장애인 단체는 조치가 왜 이렇게 늦었냐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안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시 용암동에 사는 중증 장애인 이종일 씨는 지난 3일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해피콜 택시를 호출했지만 승차 거부를 당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휠체어를 타고 보건소까지 가야 했습니다. 해피콜이 승차 거부를 해서 저는 휠체어를 이용하여 집에서 상당 보건소까지 걸어가는데 딱 55분이 걸렸습니다. 청주에는 중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해피콜 택시가 51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피콜 택시가 신속 항원 검사나 PCR 검사를 받으러 가는 중증 장애인의 탑승을 꺼리는 이유는 혹시 모를 감염 위험성 때문입니다. 해피콜의 방역 설비를 즉각 설치하라. 장애인 단체의 거듭된 요구에 청주시는 지난 1월 관련 예산을 확보해 모든 해피콜 택시에 비말 차단용 가림막 설치에 들어갔습니다. 10세대를 가림막을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내일 또 10세대를 설치를 하고 이번 주까지 전 해피콜 차량 51대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는 그동안 중증 장애인들이 큰 불편과 고통을 겪어왔다며 청주시의 뒤늦은 조치를 성토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꼬박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용객들의 안전한 이동이라는 책임을 잊은 채 오히려 장애인들을 방치하였다. 청주 해피콜 택시 51대에 비말 차단용 가림막을 설치하는 데 드는 예산은 2,700만 원으로
한 대에 53만 원꼴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국민의힘의 충북지사 공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차관에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바꾼 오재세 전 의원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앞으로 3-4명이 더 가세할 것으로 보여 국민의힘 공천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된 뒤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오재세 전 의원은 민주당 색깔 지우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권 교체를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며 대선 결과가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입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마가 유력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으며 이시종 지사의 역점 사업인 무예 대회는 4년 전 경선 때와 마찬가지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생활체육으로서의 각종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런 체육 예산을 그런 쪽에 쓰는 것이 맞지, 특수한 몇 사람만의 오 전 의원은 지방선거 이슈로 등장한 복합 쇼핑몰 조성에 대해 찬성하며 자신은 세일즈 지사가 돼 충북의 경제 비중을 전국 4%를 넘어 5%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충북 인구 200만, 청주시 인구 100만 명을 달성하겠습니다. 새로운 충청권 시대,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도지사 선거에 강한 의욕을 보였지만 취약한 당내 기반과 당적 변경에 대한 일부 비판적 여론은 오 전 의원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박경국, 오재세 예비 후보에 이어 이해운 전 의원이 충북을 찾아 지사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윤곽근 전 도당위원장도 충북지사 출마 의사를 밝혀 국민의힘 지사 후보군은 5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노영민 전 비서실장 외에 곽상원 변호사의 충북지사 출마설이 돌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치 행보가 없어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군수나 군의원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 등록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대선 승리를 이끈 국민의힘에서는 군수 후보자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아직 단 한 명도 예비 후보자가 없는데요.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군수, 군의원 예비후보 등록 이틀째를 맞아 충북 도내에서 모두 16명이 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본군수 선거에 구관서, 구영수, 이태영, 최원태, 최재형 등 도내에서 가장 많은 5명이 출사표를 던졌고 음성군수에 구자평, 이기동, 임택수, 괴산군수에는 음성 부군수를 지낸 송인헌, 이준경, 정성엽 3명이 동시에 출마했습니다. 증평군수 선거에는 엄대섭, 윤혜명, 단양군수에는 김문근, 박한규, 진천군수 선거에는 김동구 씨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영동과 옥천군수 선거에 도전한 예비후보자는 아직 없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원금도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도내 군수 예비후보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는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선을 승리로 이끈 국민의힘에 후보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군의원 예비후보자도 10여 명에 이르지만 역시 국민의힘 소속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공직 후보 자격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있고 그것들이 이번 주 중에 어느 정도 좀 마감이 되면 그때 예비 후보 등록을 선관위에 하는 그런 수순으로 되어 있어서 본선 진출을 위한 첫 관문인 예비 후보 등록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결선행 티켓을 누가 거머쥘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반도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를 실험하고 확인하는 걸 실장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주에 이 반도체 융합 부품 실장 기술 지원센터가 들어서 있는데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도 이용할 만큼 인기 폭발이라고 합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이장 같은 웨이퍼를 기계장치에 넣어 10여 분을 돌리자 디스크 패널 형태로 모습이 바뀝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이 패널을 오염과 충격에 강하도록
별도의 몰딩기에 넣어 재가공합니다. 정밀기계에 넣어 사퍼질까지 해주면 흔히 볼 수 있는 발 달린 모양의 반도체 직전 모습을 갖게 됩니다. 지난 2020년 전국에서 청주에 유일하게 들어선 반도체 융합 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이곳은 반도체를 이용한 제품을 개발할 때 생각처럼 실제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품을 했을 때 이게 생산성이 있는지, 정말 이거를 대기업에 납품해도 되는지를 알고 싶은데, 여기 와서 이제 전체적으로 CF품을 완성을 해서 이게 정말 투자 개념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좀 많이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중소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또한 이곳을 이용하는 주요 고객입니다. 생산 라인을 멈추고 실험을 하는 것도, 수백억 원을 들여 실험 장비를 갖춰놓는 것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삼성이나 SK 같은 대기업들은 일주일가량 전체 실장센터를 빌려 철통 보안 속에 반도체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청주는 반도체 후공정을 지원할 수 있는 일괄체제 전체의 플랫폼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역의 활성화와 기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청주시는 300억 원을 들인 실장센터를 통해 1,300억 원의 수출이 늘어나고 800여 명의 고용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업 SOC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대면 진료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외래 진료센터 5곳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대면 의료기관은 보은 한방병원과 괴산 성모병원, 충북대학교 병원 등입니다. 이로써 도내 확진자 대상 대면 진료 가능 의료기관은 청주 5곳,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진천, 괴산 각 1곳 등 총 11곳으로 늘었습니다. 청주시가 오늘부터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이후 청주 지역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 첫 화면 PCR 검사 확인 메뉴에서 실명 인증을 하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이 6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1차 검증 신청을 마감한 결과 100여 명이 접수했습니다. 도당은 강력범죄와 성범죄, 음주뺑소니 운전, 가정폭력, 투기성 다주택 보유 관련 범죄 이력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적격 통보했으며 일부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도당은 내일부터 26일까지 2차 검증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충북지사 출마가 유력한 노영민 전 대통령 실장은 오늘 중앙당에 예비후보자 검증을 신청했습니다. 심의보 충북교육감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후보 3명의 단일화 회동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심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3명의 논점은 약간 다르지만 단일화를 동시에 제안했다며 단일화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과 투명한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나서는 한편 이번 주 안에 회동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은 올해 첨단 의료장비 도입과 지역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1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투자금은 최신 의료장비 도입과 심혈관센터 고도화, 건강검진센터와 소화기센터 전문화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올해 내에 병원의 제도약을 위한 장기 발전 계획을 제시해 지역에서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이 다음 달 1일까지 2022 청주문화제 야행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청주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공모는 투어, 체험, 전시, 마켓, 복합형 등 총 5개 분야로 진행됩니다. 올해로 7회째인 청주문화제 야행은 오는 8월 27일부터 이틀간 청주 원도심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오늘 오전 6시 20분쯤 진천군 진천읍의 한 식자재 마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2시간 30분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진화 과정에서 건물 패널 일부가 떨어지면서 소방관 1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 불로 건물 1개 동이 전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5억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청주지법은 술에 취해 10대를 폭행하고 경찰관한테까지 행패를 부린 3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채 청주시 옥산면의 한 아파트 놀이터를 지나다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13살 B군의 뺨을 때리는 등 10대 3명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새 정부의 청와대 개방에 대비한 청남대 위상 강화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 지사는 확대간부 회의에서 청와대와 청남대의 관계에 따라 청남대 관광이 활성화될 수도 손해볼 수도 있다며 청와대와 공존할 수 있는 묘안을 강구하라고 말했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